충격 10억집 있어도 빈털터리 5060 낀 세대에 숨겨진 진실 1편.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할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과 직결된 이야기입니다. 집값 10억원, 통장 잔고 10만원. 이게 농담 같아 보이시나요? 아닙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5060 세대의 적나라한 현실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ECD 국가 중 고령층 빈곤율 1위. 무려 40.4%입니다. 일본은 20.2%. 우리의 절반입니다. OECD 평균은 14.2%. 우리가 거의 3배나 높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4명이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대기업 부장, 의사, 변호사 성공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은퇴 후 치킨집 사장이 되고 택시 운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오늘부터 3편에 걸쳐서 여러분께 정확한 진단과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1편에서는 무엇이 문제인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2편에서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3편에서는 실제 실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충격적 사례, 성공한 사람들의 숨겨진 현실. 먼저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대기업 부장 A씨, 52세. 연봉 1억 2천만원 세전. 자산, 서울 강남 아파트 시가 12억원. 가족, 배우자, 고등학생 자녀 2명. 겉보기에는 완벽한 성공 스토리죠. 주변에서 부러워하는 전형적인 성공한 중년입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을 이렇게 부릅니다. 빚 좋은 개살구. 왜 그럴까요? A씨의 실제 가계부를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가계부 상세 공개. 월 수입 850만원 세후 기준. 월 지출 내역.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280만원. 기본 생활비, 식비, 교통비, 통신비 200만원. 각종 보험료, 생명보험, 실손보험, 연금보험 120만원. 자녀 교육비, 학원비, 과외비, 대학 등록금 적립 180만원. 부모님 용돈 및 의료비 80만원. 기타 비용 경조사비, 의료비, 비상금 100만원. 총 지출 960만원. 잠깐만요. 들어오는 돈 850만원, 나가는 돈 960만원. 매달 110만원 적자입니다. 그럼 A씨는 어떻게 버틸까요? 신용카드 돌려막기, 마이너스 통장 한도 늘리기, 친지들한테 빌리기, 적금 해약하기. 이런 식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A씨는 지금 52세. 8년 후면 정년퇴직입니다. 퇴직 후에는 수입이 0원이 돼요. 하지만 대출 상환은 계속 남아있고 자녀들 결혼 자금은 또 언제 필요할지, 부모님 의료비는 계속 늘어갈 텐데. A씨의 절망적인 고백을 들어보세요. 밤에 잠이 안 와요.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은퇴 후 시뮬레이션을 해보는데 답이 안 나와요. 집은 12억짜리인데 매달 쓸 돈이 없어요. 집을 팔자니 어디서 살아야 하는지, 자녀들한테는 뭘 물려줘야 하는지. 정말 앞이 깜깜해요. A씨 같은 사람이 한국에 얼마나 많을까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가계부채가 있는 50대 가구의 72%가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100%를 넘습니다. 쉽게 말해서 1년 벌어서는 빚을 다 갚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현실,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 젊은 세대는 어떨까요? 혹시 더 준비가 잘 되어 있을까요? 20, 30대 현실. 최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 30대 1152명을 조사한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국민연금 외에 별도의 노후 대비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자 비율이 56.8%나 됐습니다. 10명 중 6명이 노후 대비를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젊은 세대들의 답변을 들어보세요. 당장 살기도 바빠서요. 집 사는 게 우선이에요. 부모님이 어떻게든 해주실 거예요. 아직 젊으니까 나중에 해도 돼요. 더 무서운 건 이거예요. 현재 이 30대가 은퇴할 때쯤이면 국민연금 고갈 위기가 본격화됩니다. 2057년이면 국민연금이 완전히 고갈될 예정이에요. 그때 현재 30대는 65세가 됩니다.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의 부모 세대는요, 이미 파산 직전이에요. 자녀를 도와줄 여력이 없어요. 결국 현재 이 30대는 샌드위치 지옥에 빠지게 됩니다. 위로는 노후 대비 실패한 부모 부양, 아래로는 자신의 노후 대비 실패. 한 경제학자는 이렇게 경고했어요. 현재 이 30대는 역사상 가장 어려운 노후를 맞을 세대가 될 것이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답이 없다. 원인 분석 1. 부동산 불패 신화의 함정.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첫 번째 원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바로 부동산 불패 신화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경험. 현재 5060 세대, 특히 베이비붐 세대는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까지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는 걸 경험했어요. 실제로 1986년부터 2006년까지 20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이 몇 배나 올랐는지 아세요? 무려 10배 이상 올랐어요. 1986년 평균 3천만 원, 2006년 평균 3억 원. 그 시절에는 정말 부동산은 절대 안 떨어진다는 게 사실이었어요. 집만 사면 부자가 되는 시대였죠. 고정관념의 형성. 이 경험이 뼈속 깊이 박힌 거예요. 돈이 생기면 집부터 사자. 전세금 모이면 집 사자. 대출 받아서라도 집 사자. 집값은 절대 안 떨어져. 현재의 문제점. 문제는 뭘까요? 집은 자산이지 현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10억짜리 집이 있어도 마트에서 장을 볼 수는 없어요. 병원비를 낼 수도 없고 생활비로 쓸 수도 없어요. 더 심각한 건 이거예요. 집값이 오르면 세금도 오르고 관리비도 오르고 각종 비용이 다 올라가요. 하지만 현금 수입은 늘어나지 않아요. 실제 사례. 실제로 강남 아파트를 소유한 어떤 할머니의 이야기예요. 집값이 20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매달 관리비 50만 원, 세금 30만 원씩 나가요. 연금은 고작 80만 원인데 집은 비싸진다고 하는데 정작 살기는 더 어려워져요. 이게 바로 부동산 부자, 현금 거지의 현실입니다. 미래 위험성.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확신하시나요? 일본을 보세요. 1990년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30년째 집값이 안 오르고 있어요. 심지어 도쿄 중심가 아파트도 1990년 대비 절반 가격이에요. 우리나라도 이미 신호가 나오고 있어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고령화 가속, 경제 성장률 둔화, 부동산 가격 상승을 뒷받침할 근본적인 동력이 약해지고 있어요. 만약 부동산 가격이 정체되거나 하락한다면 현재 부동산에 모든 걸 걸고 있는 5060 세대는 정말 답이 없어집니다. 원인 분석 2. 대물림 강박과 캥거루족의 악순환. 두 번째 원인은 대물림 강박입니다. 한국의 독특한 문화. 한국 부모들은 자녀에게 뭔가를 물려줘야 한다는 강박이 있어요. 특히 집을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요. 미래에셋투자와 연금센터의 조사 결과를 보면 2차 베이비붐 세대 중 78.8%가 자녀 또는 부모를 부양, 24.1%는 자녀와 부모를 동시에 부양. 쉽게 말해서 위로는 부모, 아래로는 자녀를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캥거루족 현상. 더 심각한 건 현재 2030세대의 상황이에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30세 이상 미혼자 중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60%를 넘어요. 이른바 캥거루족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젊은 세대의 현실. 현재 30세대는 역사상 가장 어려운 취업 환경을 겪고 있어요. 정규직 취업 어려움, 월급으로는 독립 불가능,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벼락거지 경험. 실제로 2020-2021년 부동산 급등 때 30세대들의 절규를 들어보세요. 1년 사이에 집값이 5억 올랐어요. 1년 동안 열심히 모은 돈이 3천만 원인데 집값은 5억이나 올랐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평생 전세로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아니, 전세도 이제 못 구해요. 악순환의 시작. 이런 상황에서 부모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녀가 불쌍하니까 도와주고 싶어 해요. 결혼자금 지원, 전세자금 지원, 아이 돌봄비 지원, 생활비 지원. 더 큰 문제는 이거예요. 부모들이 내가 죽으면 집이라도 물려줘야지라고 생각해서 집을 절대 팔지 않으려 해요. 결국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녀 부모에게 경제적 의존, 부모 자녀 지원 위해 현금 부족, 집만 더 움켜쥔 현금 부족 심화, 노후 대비 실패 다시 자녀에게 의존. 아이러니한 현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정작 물려받을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최근 30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부모님이 노후 대비를 못하면서까지 저희를 도와주시는 게 오히려 부담스러워요. 차라리 부모님이 노후를 잘 준비하셔서 저희한테 의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집을 물려받는 것보다 부모님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더 중요해요. 결국 부모의 선의가 자녀에게는 부담이 되고 정작 부모 자신의 노후는 망가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어요. 참담한 국제 비교, 우리만 이상하다.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정말 충격적인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고령층 빈곤율 국제 비교. 먼저 고령층 빈곤율부터 보세요.
한국 40.4%, OECD 1위, 일본 20.2%, 우리의 절반, 독일 9.6%, 프랑스 3.4%, OECD 평균 14.2%. 우리나라만 유독 튀어요. 거의 3배 차이예요. 일본과의 비교. 한국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은 일본과 비교해보세요. 일본도 1990년대부터 고령화 시작, 부동산 버블도 터짐, 경제 성장률도 거의 0%.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왜 일본의 고령층 빈곤율은 우리의 절반일까요? 핵심 차이점. 차이점은 딱 하나예요. 현금 흐름에 대한 인식이에요. 일본은 은퇴 전부터 매달 들어오는 돈을 만드는 데 집중해요. 목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월 수입을 만드는 거예요. 일본의 노후 준비 방식. 1. 연금,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 2. 파트타임 근로 60세 이후에도 계속 일함. 3. 부동산 임대 수익, 집을 여러 개 나누어 임대. 4. 금융투자, 월 배당금 위주. 모든 게 매달 들어오는 돈을 만드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일단 집부터 사자, 목돈을 모으자, 자녀 교육비에 올인하자. 매달 들어올 돈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오늘 1편에서는 우리가 직면한 현실과 그 원인을 파헤쳐봤습니다. 오늘의 핵심 정리. 핵심을 정리하면 1. 현실, 집은 있지만 현금이 없는 5060 세대. 2. 원인 1. 부동산 불패 신화의 매몰. 3. 원인 2. 대물림 강박과 캥거루족 악순환. 4. 결과 OECD 최고 수준의 고령층 빈곤율. 희망의 메시지.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문제를 정확히 알았다면 해결책도 있습니다. 2편 예고. 다음 2편에서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 집을 팔지 않고도 매달 현금 확보하는 방법. 다운사이징, 용기 있는 결단으로 경제적 자유 얻기. 사고의 전환, 목돈이 아닌 현금 흐름 중심으로. 그리고 3편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실행하는지 단계별 가이드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리즈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정말로 말입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그래야 2편, 3편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상황도 공유해주세요. 익명으로라도 괜찮습니다. 50대 중반, 집값 8억, 대출 3억,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해주시면 개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메시지. 기억하세요. 문제를 외면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알고 대비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